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자신의 휴대폰 화면이 노출된 데 대해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대행의 대화 내용 노출은 과연 본의 아니게 찍혀서 보도가 된 것일까요? 이 사안에 대해 잠시 후 짚어볼 텐데요. 한편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문자가 노출된 지 50분 후에 자신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페이스북에 게시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글을 게시했는지 보도합니다. 이준석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당시 억대의 당비가 쓰여졌다는 보도에 대해 당비 쓰는 건 당연하다며 정치적 공격에 환멸감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준석의 분노감이 듭니다. 탈북자 2명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끌어내 강제로 북송한 사건으로 고발된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이 드디어 귀국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다른 주제의 소식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까지 채널 고정 바랍니다. 잠시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수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지난 이틀 동안 국회에선 대정부 질문이 진행됐고 가장 큰 화제를 모았던 건 단연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했다가 된통당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벌써부터 차기 대통령감으로 평가받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 IQ가 175인 것으로 알려진 한 장관인데 이런 한 장관에게 논리적으로도 밀리고 법리적으로도 밀리고 외모로도 밀리고 이래저래 다 밀리는 박범계는 한동훈 장관에게 제자리로 들어가라 나와라 또 들어가라 다시 나와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닌 개 훈련사 같은 모습을 보여줘 큰 주목을 받았는데 현재 집권 여당을 이끌어가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화제가 된 박범계보다 더 강력한 화제거리를 만들어낸 화제입니다. 국회에는 사진기자단이 출입해 있고 기사의 실을 사진 촬영을 위해 기자단은 국회의원석 뒤쪽에 자리하고 있는데 26일 오후 4시경 대정부 질문을 지켜보던 권성동 대행의 휴대전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대통령 윤석열로 표시된 발신자는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라고 권 대행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는 누가 봐도 이준석을 뜻하는 거죠. 이준석은 그동안 국민의힘 당대표 타이틀을 가지고 지난 대선을 치르면서 가출을 수차례 했고 그래서 대선 국면 속에서 탄핵당할 위기도 처하고 대선이 끝난 후엔 최고위원들과 마찰을 일으킨 부분 등등등 당 내부 분란의 원흉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는 말은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사적으로 친분이 있는 공인들은 대통령의 품위가 손상될 만한 부분들은 노출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줘야 함이 마땅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부분을 권성동 대행이 과연 모르고 있을까요? 권성동 대행은 초선 의원도 아니고 정치생활 15년 차의 사선 의원입니다. 2008년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모시기도 한 인물이죠. 이런 의미에서 저는 권 대행의 휴대폰 화면 노출이 과연 실수일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더욱이 권 대행은 지난 201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였을 시절 국정감사장에서 휴대폰으로 비키니 차림의 금발 외국 여성 사진을 보는 장면이 포착돼 아직까지도 권 대행의 꼬리표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권 대행은 기사를 검색하다가 잘못 눌려져서 비키니 여성 사진이 뜬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그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없었고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의심하게 만드는 대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권성동 대행이라면 그때 그 창피한 사건 때문에라도 자신의 휴대폰이 기자들에게 찍히는 것을 항상 경계하고 조심스러워했을 텐데 이번에 또 다시 그러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는 권 대행의 의도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든 윤 대통령이 이준석을 써먹고 버렸다라는 비난을 받고 징계를 받은 이준석 동정 여론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권성동 대행의 행실은 명백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준석을 둘러싼 당 내홍 상황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고수해온 윤 대통령이 이준석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표출한 언급이 공개됨으로써 윤 대통령의 이중성을 지적하는 국민들이 생겨나진 않을까 염려되는 바입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권대행은 이유를 막론하고 당원 동지들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권대행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부주의로 대통령과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노출되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대행은 사건 경위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당대표 직무대행까지 맡으며 원구성에 매진해온 저를 위로하면서 고마운 마음도 전하려 일부에서 회자되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오랜 대선 기간 함께 해오며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낸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권대행은 다시 한번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면서 선배 동료 의원들께도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는 인사말로 글을 맺었습니다. 권대행이 언급한 일부에서 회자되는 표현은 윤 대통령이 사용한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을 설명한 것입니다. 국민과 당원, 당내 의원들을 거명하며 사과의 뜻을 전한 권대행은 반면에 이준석을 향해서는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지 않을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입장을 낸 것으로 가름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1시 10분까지 법무부의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준석 성상납 사건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업무 보고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축축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텔레그램 대화 내용 중 권대행이 작성하고 있는 중이었던 아직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은 그 내용 또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찍힌 사진을 보면 권대행의 문자 입력창엔 강기훈과 함께라고 적혀 있는데 강기훈은 누구일까요? 강기훈이란 인물은 1980년생으로 올해 나이 43입니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으로 2019년 자유의 새벽당을 창당했고 박결 씨와 초대 공동대표로 있다가 박결 씨가 탈당하자 단독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강기훈 대표는 권성동 직무대행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권성동 직무대행에게 청년정책 관련 조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때문에 벌써부터 여론에서는 윤핵관이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신에 내세우려는 청년 정치인이 아닌가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기훈 대표는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기 때문에 현재 국회의원 영선이라는 점에서 이준석과 같습니다. 이준석과 크게 다른 점은 강기훈 대표가 맡고 있는 자유의 새벽당은 극우라는 평가를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좌파스러운 이준석과는 다르게 우파의 색이 짙습니다. 자유의 새벽당 홈페이지에도 자유의 새벽당을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우파 정당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강기훈 대표가 현재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언론에 같은 이름의 행정관이 근무 중인 사실은 확인해줬지만 동일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원칙상 공식적인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대행의 문자 내용에 대해 이준석은 어떤 반응일까요? 전라도 순회 공연을 마친 이준석은 현재 울릉도에 가 있다는데요. 이준석은 윤 대통령의 문자 내용이 공개된 지 50분 뒤에 울릉도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써제꼈습니다. 자신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는 울릉도 특파원 같은 이준석은 26일 오후 6시 38분 페이스북에 울릉도에 온 뒤로 많은 분들이 울릉도에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며 지금까지 어업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던 저동항과 여객항의 역할을 하던 도동항에 더해 2만 톤급 선박이 접안 가능한 사동항이 잘 자리 잡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썼습니다. 이준석은 권성동 대행 휴대폰 화면 노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고 울릉도 얘기만 가득 썼는데요.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내 지지자들을 만드는 데 열중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2만 톤급 선박이 접안 가능한 사동항이 잘 자리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준석 너의 앞날을 걱정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이준석 이름 석자만 들어도 문재인과 같은 급으로 지긋지긋하지만 이준석 관련 소식 한 가지만 더 전합니다. 이준석이 우크라이나 방문 당시 당비로 약 1억 4천만 원이 들어갔다는 보도에 이제는 우크라이나 방문 비용 가지고 누군가가 장난을 친다면서 또 같은 당 사람들과 싸우려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준석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인카드 한도 2천만 원 기사로 장난치더니라며 우크라이나에서 상대 정당이 초청해 가는데 당비를 쓰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초청 일정에 맞춰서 가는데 이런 자료나 유출시켜서 정치적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환멸감이 든다고 했습니다. 앞서 한 매체는 같은 날 이준석 등 국민의힘 특별대표단의 지난달 우크라이나 방문 일정에 당비로 약 1억 4천만 원이 들어갔으며 총 11명이 방문했던 만큼 1인당 약 1,300만 원의 당비가 들어간 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은 회계 내용은 엄격하게 관리되는데 이 언론사가 해킹이라도 한 게 아니라면 지난달 회계 보고를 받은 최고위원이 이 내용을 언론사에 토스했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공격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추잡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대표가 된 후 당에서 제공하는 카니발과 운전기사도 거부하고 대중교통이나 자차로 다닌다며 이런 걸로 공격해봐야 남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 때도 그렇게 싸워대더니 울릉도 가서도 SNS를 통해 싸움질을 멈추지 않는 이준석의 모습을 여러분은 현재 보고 계십니다. 이준석은 이런 걸로 공격해봐야 남는 게 없다고 했지만 저는 공격이라고 생각하는 이준석이 참 딱합니다. 이준석이 뜬금없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당시는 이준석 본인의 성상납 사건으로 윤리위 징계 논의가 한창이던 때였고 이준석 정무실장인 김철근은 경찰에 불러가 조사를 받을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징계와 수사를 기다리며 잠자코 있어도 모자랄 판에 우크라이나를 갔다는 건 자신의 성상납 사건 이슈를 덮기 위한 용도로 활용을 한 것이고 덕분에 당의 소중한 재산 1억 4천만 원을 홀라당 까먹은 셈인데 그렇다면 지적을 당하고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지 이게 무슨 공격입니까, 공격은. 그리고 이준석 네가 당에서 제공하는 차량과 운전기사를 거부한 이유는 네 이미지 쌓으려고 너를 위해서 그런 거지. 박근혜 대통령 팔아먹으며 성상납을 공짜로 받은 네가 설마 당비를 아끼려고 그랬습니까? 남에게 무언가를 어필하려면 네가 살아온 과거를 좀 돌이켜보고 앞뒤가 좀 맞게 말을 맞춰 나가면서 주장을 한다면 얘가 정말 하버드 출신이 맞구나 라고 느껴질 것 같은데 얘 진짜 머리 좋은 애 맞나 이런 생각만 계속해서 듭니다. 이준석에 대한 저의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이 영상의 추천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소식 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8.15 특별 사면을 앞두고 문재인의 멍멍이로 평가받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국정농단의 주범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경수의 사면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인데요. 안 의원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경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댓글로 대선 기간 여론을 조작한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붕괴시킨 중대 사건으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김경수 드루킹 게이트의 주범은 김경수고 종범은 드루킹 김동원이라면서 종범은 만기를 채우고 출소했는데 주범을 도중에 사면시키거나 가석방한다는 것은 공정에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면은 주고받기가 아니다라며 대선 여론조작 사범을 끼워 넣어 달라는 식의 요구는 정의롭지도 않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절대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댓글 공작의 주 표적이 돼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쓰게 됐다는 안 의원은 조작된 이미지를 바로잡는 일은 스스로 감내해야 하겠지만 이로 인해 민의가 왜곡되고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국격을 훼손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구나 김경수는 여전히 범죄를 부인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져도 돌아온다는 궤변으로 법원의 판단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는 정치 공작 사범, 민주주의 파괴범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공감이 참 많이 돼서 이렇게 단신 뉴스로나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소식입니다.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고발된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이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은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해 2019년 4월 문재인이 통일부 장관에 앉혀놨는데 2020년 6월 북한의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당시 북한의 사과 한 번 받아내지 못하고 김정은에게 굿싱굿싱 거리기만 해서 사퇴한 인물입니다. 이달 중순 미국 유학 중인 자녀를 본답시고 출국했던 김현철 전 장관은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서울에 위치한 자택에 머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김 전 장관이 출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도피성 출국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었죠. 진짜로 도피를 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장관식이나 한 사람이 미국에 숨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걸 김현철 자신도 멍텅구리가 아니라면 잘 알고 있겠죠. 귀국이 늦어질수록 의혹은 더 커질 테고 그래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귀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김현철 전 장관을 불러 당시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한 그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현철이 조사에 어떤 자세로 임할지 참 궁금합니다. 다른 민주당 패거리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진정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이딴 식으로 두루뭉실한 주장을 해댈는지 검찰 조사의 촉각에 곤두세워지는데 반면 서훈 전 국정원장은 대체 언제 귀국하려고 아직도 오지 않는 걸까요? 서훈은 미국의 연구교수로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탈북민 강제 북송에 앞서 합동신문 조사를 빨리 후다닥 종료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서훈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귀국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데 법무부가 서훈을 빨리 불러들여서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이런 가운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이 귀국한 어제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유엔군 사령부가 강제 북송이라는 점을 알고 판문점 출입을 승인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북송이라는 점만 알고 승인한 것이지 강제로 문재인 정부가 어거지로 떠밀어서 보내는 강제적 북송이라는 점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권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애초 유엔사가 북송을 승인할 때 강제 북송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았고 북송 대상자가 몇 명이고 호송하는 경찰은 몇 명, 이 정도로 좀 중립적으로 전달받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사도 강제 북송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실제 진행 상황을 보면서 어민들이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를 착용한 것을 보면서 당혹스러웠던 모양이더라라며 포승줄이나 안대 부분은 유엔사가 강력히 항의해 바로 풀렸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통일부가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유엔사가 북송 이후 통일부에 강력하게 항의해 통일부와 유엔사가 잠시 불편했던 때도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판문점을 통한 북한 주민 송환 시엔 통상 적십자 전방사무소장 명의의 판문점 출입에 관한 협조 요청을 유엔사 군정이 비서장 앞으로 보내게 됩니다. 강제 북송 당시에도 출입 신청 양식에 필요한 부분은 빠짐없이 기재됐지만 추방이나 강제 북송과 관련한 내용은 명시가 안 됐었다고 하는데 이런 걸 보고 전문 용어로 사기꾼이라고 하죠. 하기야 강제로 북송하는 거라고 적어놓으면 유엔사가 승인을 안 해줬을 테니 이런 사기를 칠 수밖에 없었겠죠. 문재인 정부에서 사기 행각에 가담한 자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대가를 꼭 치를 수 있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건 장난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요. 강제 북송에 협조한 자들을 강제 북송하는 특별처벌법이 국회에서 좀 만들어졌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뉴스데일리 베스트 구독자가 60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점점 더 대형 채널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영상 제작을 열심히 하는 건 구독자 숫자와 비례되진 않지만 구독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책임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직 저희 채널을 모르시는 지인분들 그리고 식상한 공중파 뉴스 말고 재미난 유튜브 뉴스가 필요한 주변 분들께 뉴스데일리 베스트 구독 추천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